미얀마를 강타한 규모 7.7 강진. 원자폭탄 무려 334개와 맞먹는 엄청난 위력의 지진으로 인해 사상자 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사망자 수는 약 1,700명, 부상자 수는 3,400명, 실종자 수는 300명으로 추산됩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사망자가 무려 10,000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71%에 달한다고 추정한 상황입니다. 현재 구조 작업이 네피도와 만달레이 등 군부 통제 지역에 집중돼 있는 반면 외곽 지역은 사실상 구조의 손길이 닿지 않는 상태입니다. 현재에서는 통신과 전기가 끊어져 내부 상황을 사실상 정확히 알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식수 공급이 안 되는 최악의 상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한인 주택도 일부 부서지고 물과 전기가 끊기는 등 피해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교민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현재 생존자 구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구조 작업이 펼쳐지고 있는데 구조대와 시민들은 마땅한 장비가 없어서 맨손으로 잔해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번 강진의 여파는 태국 방콕과 중국 윈난성까지 미쳤는데 태국의 사망자는 18명, 실종자는 83명, 중국 윈난성의 부상자는 2명으로 파악됩니다. 이번 지진은 미얀마에서 1912년 이후 100여 년 만에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평가가 되는데 미나옹 흘라잉이라는 인물을 포함한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이후 약 4년간 이어진 내전으로 안 그래도 고통을 받고 있던 미얀마 시민들로선 또 하나의 크나큰 악재와 고통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미얀마 군부는 참사 와중에도 내전 폭격을 강행해서 최소 7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얀마 반군부 세력이자 민주진영 임시정부인 민족통합정부 관계자는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민족통합정부가 휴전 선언을 했지만 미얀마 군부는 무응답 상태라면서 군부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저희가 접촉한 미얀마인 분들도 정말 강한 어조로 미얀마 군부를 규탄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겨우 1시간도 안 지나서 전투기로 공격을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 폭격함으로써 사망자가 술출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런 재난 속에서도 어떻게 자국민을 공격할 수가 있죠? 정말 악마보다도 무서고 잼송 같은 지담이에요. 자, 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내전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영상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2021년 2월 1일에 에어로빅을 하는 교사 뒤로 군부 쿠데타의 움직임이 포착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날이 바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당일의 모습입니다. 군부가 왜 쿠데타를 일으켰냐? 그 명분을 보면요. 미얀마 군부가 아웅산 수치 고문이 이끄는 정당인 민주주의 민족동맹 NLD 정당이 2020년 11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것에 대해서 부정선거다라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 일으켰는데요. 미얀마 군부는 압승한 정당 인사들을 줄줄이 체포한 뒤에 중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시민들은 이에 참지 않고 쿠데타 당일부터 저항하는 대규모 평화 시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평화 시위에 나선 시민들을 군부가 무력으로 진압함에 따라 사상자들이 속출하게 되는데 인권단체인 정치범 지원협회에 따르면 2025년 3월 28일까지 군부 폭력으로 숨진 사람만 6,468명, 그리고 체포된 시민들은 28,954명, 그리고 여전히 이 가운데 22,159명이 구금 상태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따라 군부 쿠데타만 없었더라면 지금쯤 의원을 하고 있었을 인사들, 연방의회 대표자 회의가 중심이 되어서 민주진영의 임시정부, 정확히는 NUG라는 민족통합정부를 2021년 4월에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이 정부 산하에 PDF라는 시민방위군을 만들고 또 다른 소수민족 투쟁 세력들까지 규합을 해서 군부를 겨냥해서 무력으로 대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분쟁을 감시하는 비정부 기구인 ACLED가 작성한 쿠데타 이전과 이후의 미얀마의 분쟁 상황을 보여주는 지도인데요. 왼쪽이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인 2017년부터 2021년 1월까지이고 오른쪽이 쿠데타가 일어난 이후인 2021년 2월부터 2024년 10월까지인데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에도 군과 소수민족 무장조직 등 간의 정치적 폭력, 분쟁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오른쪽 지도에서 보듯이 쿠데타 이후에는 훨씬 더 많은 지역에서 그야말로 미얀마 전국적으로 폭력 사태가 확산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는 자신들이 통제하는 영토가 1962년 처음 군부가 무력으로 장악한 이래 가장 적은 규모를 장악하고 있을 정도로 반군부 세력의 강경한 무장 투쟁에 직면을 하게 되니까 더 많은 학살이 가능하도록, 즉 공습을 통해서 원격으로 타격할 수 있도록 전술을 바꾸고
더 공세적인 태세를 이어왔습니다. 지금 화면의 표를 보시면요. 2023년에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은 군 공습 사건이 253건이었는데 2024년에는 3배 이상 증가해서 776건의 공습 사건이 발생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ACLED의 데이터에 따르면 전국의 공습으로 1월에만 15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부는 이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병력 충원을 위해서 징집법을 시행을 해도 제대로 충원이 안 되니까 심지어 강제로 젊은이들을 납치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이실 텐데요. 한 번에 무려 수백 명이 납치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납치 사건의 수는 2024년 12월에 170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쿠데타 이후 이어진 혼란에 미얀마의 경제 또한 붕괴됐습니다. 지난 10년간의 경제 성장이 역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데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0년 미얀마 국내 총생산은 790억 1000만 달러, 우리 돈 116조 2237억 원이었는데 2021년 663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97조 6008억 원으로 급락을 했고 2022년에는 62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91조 5697억 원으로 하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소폭 상승을 했지만 여전히 회복이 좀 난망한 상황입니다. 사실 미얀마의 군부는 영국 식민 지배로부터 독립할 때만 해도 영웅으로 추앙을 받았지만 거의 60년간 독재하면서 경제도 파탄내면서 민심이 돌아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얀마의 역사를 보면 민주주의 세력이 집권을 했다가 다시 군부의 정권을 빼앗기는 일이 반복이 되었는데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해에도 민주진영 임시정부인 NUG 인권장관을 직접 만나서 이 콘텐츠를 제작한 바가 있는데요. 사실 민주 세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무려 14만 명가량의 사망자와 1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던 사이클론 나리기스 당시에 그 혼란기를 틈타서 군부가 만들었던 악질적인 헌법을 고치고 새롭게, 즉 시민의 기본권이 보장이 되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간의 명확한 권력 분립을 강화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민주 세력이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의 미얀마의 헌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왜 군부 쿠데타의 상황은 지금까지도 종식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뒷백에 이 미얀마 편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강진 사태를 계기로 그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 그리고 내전 상황도 함께 짚어봤는데요. 지금 우리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지원에 나서는 상황인데 아무쪼록 신속한 구호가 이루어져서 안 그래도 오랜 군부 독재와 내전으로 고통받는 미얀마 시민들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딥백 픽의 김혜영이었습니다.